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2월 마지막 주 하락장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은 가능성이지만 이번 주 반등 가능한 두 가지 포인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반등 가능성은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는 당연히 하강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왜? 왜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이 제한적이니까. 배달 음식 그리고 온라인 쇼핑만 즐겨 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당연히 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막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외출해서 돈을 쓰고 다니는 것보다 확실히 축소가 될 건데 그래도 기대 이하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딱히 증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지금 말들이 많은 게 인하하냐 마냐, 이주열 총재가 웃냐, 정색을 하냐,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결단을 내리고서 발표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같이 중대한 사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급하게 결정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계신 현직 관료분들이랑 논의를 할 거니까 아니 이미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자간담회 생방송이 있을 건데 한국 경기에 대한 한국 경제, 상반기 경제에 대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바로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추경이죠. 추경은 100% 진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냐? 대략적으로 10조 원.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대략 10조 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업과 그리고 국민이요. 지난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15년 6월 달에 첫 사망자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거 보고서 날짜가 바로 7월 3일이죠. 한 달 만에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가 되죠. 계획 안에 거의 똑같은 상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추경은 12조 원이었고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쪽으로 돌아갔다. 총 22조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국민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약 11조 원 부분이었다.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일부분이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메르스로 인해서 그리고 해당 7월이면은 이제 여름철 농번기죠. 그 당시에 재난을 겪을 만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분들한테 돌아가고 그리고 민생 지원 쪽으로 왔는데 이 민생 지원 쪽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극복 지원, 의료시설과 그리고 방역 그리고 업계가 어렵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자금을 대주는 정부의 고유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농번기 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세금에서 채워주는 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요겁니다.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요 두 개 다 어디로 가느냐? 일자리로 갑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입을 늘려줌으로써 소비 심리를 좀 유지시켜주는 축소될 수 있는 소비 심리가 이로 인해서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런 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임시 일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인 거죠. 알바 자리랑 비정규직 자리, 계약직 자리만 늘려서 한시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재난재해가 매년 거듭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3, 4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1년 중에서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어려울 거, 뭐 길게는 반년 정도 어려울 거 해결하자고 5년, 10년치 예산을 쓸 수는 없으니까 비정규직으로 늘리는 게 그래도 맞다라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요. 더 자세한 거는 기획재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볼 거는 일자리 부분에서 일부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이제 비정규직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책이 이것과 거의 흡사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전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마스크 지원 그리고 소독제 지원 이것이 추가가 될 것 같고 현재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료품 사재기 사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정부 자금으로 식료품을 산 다음에 대구 쪽에 보급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보급을 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장님 예전 얼굴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병됐을 때 위험성이 크게 노출되지 않았을 때 프로필이랑 비슷하셨는데 갈수록 새치도 보이고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 증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힘내자고요. 학설하고요. 기준금리 결정은 쉽게 진행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냐 아니면은 보류가 되냐 면은 또 다른 변수가 있냐 그것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사재기에 의한 국내 기업 내수 매출 증가 이것이 실적 장세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될 것이라는 거 미리 예상해 보는 부분이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식료품 중에서도 대형주 오뚜기, 농심, CJ제일제당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르스 때를 보시게 되면은 메르스가 2015년이에요. 2015년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로 볼 수가 있겠네요. 요때가 메르스 확진자 처음 발생됐던 때고 그리고 여기가 국내 첫 사망자 발생된 위치입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선반영되고 있었고 선반영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중국 후광통 붕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폭락할 때 그때 한국 증시에 추가 하락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선반영 그리고 이 부분은 후반영 딱 절반씩 나눠서 진행을 했네요. 딱히 메르스 사태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가지고서 장난질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요. 업종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15년도로 돌아가 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첫 감염자 그리고 6월달 여기가 첫 사망자 그리고 나서 후광퉁이 붕괴가 되죠. 중국 증시를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명히 한국은 2015년 5월 달에 첫 감염자가 나왔었고 6월 달에 첫 사망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증시는 5월 달에도 계속 상승 중이었고 이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고점이었는데 후광퉁이 붕괴가 되면서 하락장이 열리죠. 이것이 다 한국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 심지어 이게 1년 내내 갑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메르스 사태가 국내 증시를
머리채 잡고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폭풍을 맞이했었고, 그리고 16년도에 사드 보고까지 펼쳐지면서, 한학년까지 펼쳐지면서 중국 증시는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사는데 한국 증시는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코스닥이 박스권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는 중국 증시 첫 붕괴.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드 보고까지 맞고 나니까 후두룩 밀리죠. 여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오바마 정권 말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니죠. 경기 부양이 아니죠. 증시가 거품이 많이 꼈다.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됐던 건데, 지금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증시에는 뭐 트럼프 선택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보다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로 기준을 했을 때에는 트럼프의 선택이 분명히 옳았다라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말이 길었는데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난 메르스 때는 메르스가 하락장 출발을 알리고 후광통 붕괴가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의 하락장을 유도했다. 무역전쟁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똑같잖아요. 이 차트가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그리고 그럼에도 체감이 안 됐던 이유는 삼성전자는 아까 잘 버텨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선반영 반, 후반영 반이 되면서 양년 반, 후라이드 반으로 시장 고비를 그럭저럭 잘 흘려보냈다. 메이웨더의 이제 아웃복싱처럼요.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달에 15년도 보이시죠? 확진자 발생, 사망자 발생 이후에도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고, 그리고 3분기 때 잠시 쉬어가는 통에 한미약품을 따라가기 위한 후발주들이 많이 따라 올라와줬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다시 한번 점상을 기록하면서 70만원대, 80만원대를 도전할 때 다른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2차 랠리를 알렸습니다. 1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주인공이었던 게 한미약품이었고요. 16년도 들어서 많은 종목들이 따라왔는데 그 당시 한미약품은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한미약품을 더 올리지 않고 다른 종목들로 해서 장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16년도에 있었던 사드 보복도 사실 체감이 안 됐고요. 이 당시에 뭐 엔터주나 화장품, 면세, 여행업종 이런 거 사신 분들만, 코스닥 주요 업종 사신 분들만 좀 피해를 봤었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잘 버텨줬었고, 한미약품이 제약바이오 상승장을 열면서 제약바이오로 인해 개인들의 체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 빼고 나머지 업종이, 나머지 테마가 다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본론으로 왔네요.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증시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뭘 하나요? 주식 투자하나요? 아니죠. 주식 투자는 그냥 조그마한 돈으로 하는 것이고, 종잣돈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일정 이상 모이면은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하죠.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억대로 굴려봐야 서울권 부동산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 부동산 굴릴 만한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 껴서 부동산으로 갑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걸 알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코로나 이슈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얼마나 더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3월까지 지켜본 후 인하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룰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로는 이번 코로나 이슈는 금방 지나갈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 금리 인하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슈가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면서 장기화가 예상이 되면서 인하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죠. 한국 경제의 실물 경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괴리감만 크고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별로 체감도 안 되는 득도 안 되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이 바로 기준금리 인하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 안 받아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계속 하면서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산층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제한이 걸리니까 요 넘사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요 넘사벽 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있는 사람들끼리 해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벽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달라질 건 없어요. 대신에 인하를 하면은 현재 부동산을 꽉 잡고 있는 기득권층에서 더 큰 이득을 본다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가만히 내두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기준금리 한 번 더 인하하면은 2020년에 집 못 산다. 이제 전세 대란 또 나타나는 거죠. 전세랑 월세만 주구장창 늘어나는 그런 거. 그리고 이번에는 패스 3월까지 지켜본 후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단기에 끝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3월까지 지켜본 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이벤트가 금방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덜컥 실시했다가든 되돌릴 수가 없다.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쏟아진 물은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보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슈 이게 장기화될 전망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남기게 되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가두리로 가게 되죠. 아니면은 이건 잘해야 본전이고 진짜 좋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안 좋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거, 하락 채널, 하락 추세를 그린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본다. 결론으로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에는 조삼모사예요. 코로나 이슈는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전 국민의 3분의 1, 4분의 1이 피해를 입는 한국판 흑사병 이런 것 쪽으로 완전 치우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곧 돌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요거죠. 뭐겠어요. 작년 8월, 9월에 나타났던 일본 불매운동.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의한 실적 우려, 반도체 실적 우려가 나왔던 요거. 요런 이치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치까지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치가 요 정도 위치 되겠다. 지수 차트 위치로 상으로도 딱 이 정도네요. 내일 여기 A 파트와 같은 혹은 B 파트와 같은 하락이 한 번 더 출현됐다가 반등할 것이라는 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안 보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의 숨통을 쪼인다라고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숨통을 쪼이고 손절을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요 A 파트 구간처럼
느슨하게 U자 형태로 반등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관점으로 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B 파트처럼 빠르게 급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이주열 총재의 선택,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가 되면서 C 패턴처럼 V자 패턴과 V자 반등 패턴과 U자 반등의 살짝 중간치 쪽으로 좀 느린 듯하지만 그래도 속도감이 있는 그런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쏟아져 가지고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만 버티면은 너무 아래로 잡았네요. 이 구간만 버티면은 A 파트, B 파트, C 파트처럼 버티면은 결국에는 손절 안 하고 기다린 사람이 이러한 반등에서 일부분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수익권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흑사병 사태처럼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안해드리는 게 이제 벚꽃 장세가 온다. 작년보다 날이 훨씬 더 빨리 따뜻해졌기 때문에 벚꽃 개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벚꽃이 피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같이 오면서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겨주는 게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있잖아요. 한국 정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지 중국에서도 한국인의 입국 금지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중국과의 교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시진핑 효과, 시진핑의 방한 효과와 함께 뭐가 따르나요? 사드 보복 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란한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줄 그런 때가 될 거라는 거 감히 예상해 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가까운 미래이고 누군가가 느끼기에는 먼 미래인데 잘라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증시가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망할 것 같았으면은 뭐 아니죠. 사드가 아니죠. 사스 때는 잘 넘겼잖아요. 메르스 때 같이 아니면 메르스보다 심하다. 메르스보다 덜하다. 뭐 개인마다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진작에 전염병으로 망할 것 같았으면은 메르스 때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팩트인 거고 이번 위기도 잘 넘어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위기가 넘어가지면서 개인들의 체감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러한 장세가 올 거라는 거. 대략적으로 예고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후반전 고생 정말 많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시황 매일 장중에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시황 공유 받으시고 간간히 진행하는 공개 추천주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